안녕하세요. 1월 23일 일요일 오후 2시 교사모 방송을 시작하게 된 교사모 사무국장 이은미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할 새로운 사회 진행자를 모셨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교사모 방송을 맡게 된 한준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좋은 방송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초대 손님은 누구신가요? 오늘 초대 손님은 올리고 컴퍼니의 한승재 대표님 모셨는데요.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군산에서 지금 창업해서 사업 활동 중인 올리고 컴퍼니 대표 한승재입니다. 군산에서 나고 자라고 고향이고 여기서 직장도 다니고 한 35살부터 창업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사회적 기업 운영하고 있고 지금 이제 나이는 41살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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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주세요. 네. 그러면 대표님 올리고 컴퍼니는 어떤 회사인가요? 저희는 20년 1월에 이제 법인 사업자로 창업한 사업자고요. 소상공인들 이커머스 사업 관련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는 활동들 지원해드리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되어 있고요. 예비 사회적 기업 중에도 뭐 일자리 창출형, 사회 기형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창의 혁신형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공공 플랫폼 부문에서 2021년 한국의 인물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홍보활동 차원에서도 그런 게 수상한 부분들이 있고요. 공공 배달앱이라는 것 그런 성격 자체가 전국에서 군산에서 최초로 생겨난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이라는 성격은 기존에 여타 기성 플랫폼들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처럼 똑같이 배달 기능은 하지만 이런 사업에 대한 재원 운영비 같은 것들이 이제 군산시에서 지원을 받고 그리고 군산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군산사랑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들도 연동을 해서 시민들도 이런 할인 혜택 같은 것들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배달 앱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달의 명수가 굉장히 화제인데요. 어떻게 이런 앱을 좀 개발하시고 생각을 하셨나요? 일단 그 사업 초기에 이 중앙로에서 저도 자영업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때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GM대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물러나다 보니까 그런 회사 자체적으로 물러나는 것 이외에도 그런 것들의 여파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폐업률도 굉장히 심해져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앙로도 그런 대기업들 도산 전후를 해서 기존에는 사실 중앙로도 이런 상권 같은 것들이 나운동에서 수성동으로 옮겨간 부분들이 있는데 중앙로 한 집 닫고 한 집 장사하는 것들이 점점 보니까 두 집 닫고 한 집 장사하고 세 집 닫고 한 집 장사하고 폐업률이 너무 이제 높다는 거에 대해서 자주 다니는 거리에서 그런 것들을 좀 착안했고 저희 부모님들도 소상공인이시고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소상공인들이 폐업해서 나가는 것도 대기업 도산하는 것 못지않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분들이 제가 거창한 포부로 이런 소상공인들을 다 살리겠다라고 도전한 것보다 이런 분들이 폐업하는 거를 1년 안에 폐업하는 거 좀 2년 안에 폐업하는 거 3년 동안 좀 늦춰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쇼핑몰을 종합 쇼핑몰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인디언 모드, 웰메이드 옷가게라든지 중앙로에 있는 네네치킨, 봉구스 밥버거, 신발 가게 같은 것들 제품을 저 혼자 이제 쇼핑몰을 구성하고 이렇게 판매했던 이력이 있는데 6개월, 1년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자본력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부분에서 제가 주문받고 혼자 배달 다니고 이제 그런 수준에서 하다가 이런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찰나에 군산시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굉장히 많은 규모로 이렇게 보급을 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쇼핑몰하고 이런 지역사랑 상품권하고 같이 기능을 붙인다면은 이게 내 쇼핑몰에도 시너지가 되고 상생할 수 있는 군산시 시민들도 지역에 있는 이마트나 롯데마트 좀 덜 가고 지역에 있는 물건들 좀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에 가서 좀 제안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마침 시에서도 이런 시장님 공약 상황하고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일단 제가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의류나 신발 이런 것들은 배송하는데 좀 리스크가 있으니 음식점만 한번 먼저 해보자 이제 시에서도 역으로 그렇게 제안을 해서
지금 현재 이제 배달의 명수라는 저 이름으로 지금 서비스를 하게 됐습니다. 얘기하는 인터벌이 너무 길어서 죄송하고 아니. 좀 묻고 답하는 식으로. 제가 그 오전에 제가 사회자인가요? 제가 오전에 경제에 관련된 네. 그 소식을 조금 듣다 보니 네.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1월에 발생을 해서 이제 소상공인들이 너무 이게 변수잖아요, 사실 네. 사회적으로. 네. 그래서 그 하반기에는 자기들이 저 저금했던 그런 적금들을 깨서 이제 유지하는데 연연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2021년도 상반기에는 네. 이제 그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그 대출 지원을 해서 네. 그걸로 또 연명을 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2021년 하반기에는 이제 그것도 어려우니 네. 이제 막 폐업으로 너무 힘들다고 제가 이제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약간의 희망이었던 그런 지푸라기를 준 듯한 느낌도 드네요, 사실. 네. 개인적인 스스로는 막 큰 도움 드렸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기존에 좀 고비용으로 썼던 이런 배송 플랫폼을 똑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배달앱을 소상공인들이 이제 음식점 요식업 하시는 분들께서 무료로 사용하는 솔루션을 제공했다는데 좀 의미가 그죠. 컸던 네. 것 같고요. 뭐 지금 기존의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것들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배달의 명수도 뭐 어렵지 않게 잘 사용하고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 처음 사용하시는 분 내가 민족을 사용하고 싶었는데 월 뭐 어떤 15% 이상의 수수료라든지 뭐 88,000원의 월 정액이라든지 이런 기성 플랫폼들에 좀 부담이 됐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지금 현재 매장들 중에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사용하지 않으시고 명수만 또 사용하시는 사업장들도 많이 있고요.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그런 분들한테 네. 도움이 좀 더 됐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네. 이 앱이 사실 전국적으로 좀 유명하게 된 계기가 지금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님이 직접 군산에 오실 정도로 관심을 가졌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분위기라든지 네. 좀 에피소드 네. 이런 거 재밌는 거 없을까요? 뭐 재미있다기보다 그냥 오셨던 거 뭐 사건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셔가지고 저희 이제 CS 배달의 명수를 운영하는 운영센터에서 하는 일들 직원들하고 이렇게 면담도 하시고 뭐 이런 매출액이라든지 통상적인 그 앱에 대한 통계적인 것들 이렇게 브리핑해서 보고하는 식으로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좀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경기도에서도 이제 배달 특급 이름으로 이렇게 활성화하는 거에 대해서도 제 자신을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역이든 이런 뭐 통합적인 공공 플랫폼이든 해서 소상공인분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앱들,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이 좀 전국적으로 아직도 좀 보급이 덜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이제 이재명 그때 지사께서 좀 역할을 해주셨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사실 같습니다. 그 아이디어 뺏어간 거 아니에요, 군산에서? 사실 뺏어갔다 하더라도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공공 배달앱 이런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누구 하나에 뭐 이렇게 존속이 돼서 운영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상인들이 혜택 봤을 때 그게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배달앱 자체가 뭐 굉장한 특허라든지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기존의 이런 대형 플랫폼들이 케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저 같은 더 이런 마이너한 회사들이 더 많이 그 기능을 보완하고 횡포당하지 않고 좀 많은 혜택을 보는데 저는 뭐 누구나 다 그런데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강원도나 뭐 이런 경북 이런 데는 아직 활성화는 많이 되어 있지 않는데 소상공인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앱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순히 배달앱뿐만이 아니고 택시 관련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숙박, 과도한 여행, 수수료에 좀 네. 휘둘리지 않고 보급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은데 너무나 그 수수료가 워낙 크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예.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공공앱이니까 이런 특허권은 없고 네. 전혀 먼저 개발한 거에 대한 혜택은 받은 게 없다. 네네. 전혀 도움이 안 됐다. 이런 내용이고 사실 이런 앱에 대해서 특허를 주장하는 것도 설사 특허가 있더라도 좀 주장하는 게 좀 올바르지 않다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공공적인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올바르다. 이 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도 좀 군산 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혹시 뭐 대통령이 되시면 뭐 사업을 창업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느낀 건데 저만 잘하면 됩니다. 저희 회사만 잘하면 되고 나중에 챙겨줄지 안 챙겨줄지는 후보님을 나중에 대통령 되시면 지금 모시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회사 운영하면서 좀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거는 없을까요? 뭐 여느 스타트업 회사들이 겪는 것처럼 이제 재원 마련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 배달의 공공 배달의 명수를 운영하는데도 최소로 들어가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뭐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리고 또 토요일, 일요일 근무 시간을 다 커버하는 인원을 돌리려면 최소한 8명, 9명의 그러겠네요. 로테이션 되는 네. 인원들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뭐 이런 부산시로부터 지원받는 사업비는 한정이 사실 되어 있고, 네, 뭐 8명, 9명에 대한 전체 사업비를 다 지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사업도 운영하면서 다른 수익 창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사회적 기업으로서 추구하는 모토가 소상공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뭐 이커머스 회사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특히 이제 배달의 명수에서도 기존에 뭐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를 사용하시지 않으셨던 분 말고도 아예 이런 온라인 자체에 문턱을 넘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플랫폼에 좀 담을 수 있는 것들을 또 저희 스스로 준비해서 시범 운영하고 테스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배달의 명수가 그래도 많이 지금 뭐 광고가 안 되어지고 오픈이 덜 된 상황인데 그래도 이렇게 꾸려가시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는 하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리고 이 배달의 명수가 가맹점 수나 또 하루 평균 배달 어떤 건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평균적으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출에 대한 주문 건수에 대한 편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1000건에서 1300건 내외의 주문이 매일 일어나고 있고요. 하루에 최소 그러면 매일이면은- 1000건 정도가 된다는 평균 네. 1000건 정도? 이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그 주문 건수가 예를 들면 월요일은 한 800건 내외로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뭐 1500건 이상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금, 토, 일 매출액이 비교적 대부분의 업종이 그 요식업 쪽인가요? 예, 전부 거의 90% 이상이 지금 요식업에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일어나는 거래 매출액은 일주일 단위로 봤을 때 8억 플러스 마이너스 8억 내외 정도 지금 되고 있고요. 이제 90% 이상이 요식업에 집중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요식업 말고도 좀 종합 쇼핑몰로서 기능을 갖추려고 기존에 이제 건강원이나 방앗간 같은 이미 추가가 되어 있고 최근에는 마트 네, 그리고 그렇군요. 카페 그리고 뭐 일반 잡화 같은 네. 것들도 조금 예를 들면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뭐 가짓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아도 뭐 피자집, 네, 치킨집 해도 그쵸. 20개 내외 정도 되는데 단순히 마트를 올리려고 해도 작은 규모 마트라고 해도 상품군이 거의 5,000개 이상 정도 되는 상품군이 있어서 이런 5,000개를 다 디지털화하고 데이터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쵸.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인 부분이고요. 마트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한 50개 목표로 해서 지금 계속 업로드 중에 있습니다. 이건 좀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배달의 명수에 대해서 좋은 얘기도 많이 듣지만 불편한 얘기도 많이 듣고 있어요. 네. 개선해야 될 점 같은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 어떤 점을 어떻게 개선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수정해 나갈 건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스스로 평가했을 때는 기존에 처음 1년 차는 시스템 관련된 오류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뭐 결제 부분이라든지 근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전부 다 좀 해소가 된 부분이 있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래도 독자적인 공공 배달앱이긴 하지만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회사들을 좀 경쟁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같은 것도 군산에서 일어나는 주문, 뭐 예를 들면 10건 중에 6건은 배달의 민족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중에 2~3건은 뭐 요기요나 마이너 앱들 배달통 그런 것들이고 한 이제 2~3건 정도가 저희 배달의 명수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뺏어와야 된다는 욕심이 있고요. 두 번째로 아까 이제 1,300건 내외, 1,000건 내외 매출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이 군산사랑 상품권하고 굉장히 바인딩이 되어 있습니다. 상품권이 구매가 가능하고 하는 시기에는 매출이 좀 많이 올라오고요. 상품권은 이제 다 소진돼서 구매할 수 없는 시기에는 배달의 명수 매출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할인율 10% 지역 상품권하고 저기 혜택 없이도 내내 이제 뭐 마켓 시어를 높이는 부분인데 그런 혜택 없이도 좀 자생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에 좀 착안해서 지금 3차년도 사업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홍보나 마케팅 쪽에도 많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알리기 위해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쪽에서도 많이 좀 뭔가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나요? 역시 그 말씀하신 것 와중에서도 좀 개선해야 될 연장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뭐 높은 매출을 올려서 그게 뭐 광고 수익이 됐건 수수료 매출이 됐건 이런 것들에 대한 소득이 있으면 또 마케팅에 대한 여력이 있는데 배달앱이다 보니까 수익을 그 배달의 명수 자체에서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이용 수수료도 지금 전혀 받고 있지 않고요. 그쵸. 광고 같은 것들도 받고 있지 않는데 뭐 그런 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홍보 마케팅 할 수 있는 비용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원들을 더 마련해서 홍보를 했으면 하는데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사모 유튜브도 저희 항상 업로드하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네. 그거 이제 제가 편집 잘 해가지고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뭐
편집 발가벗은 모습으로 아유